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셨나요?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통화하고 주말에 드라이브 가고 제 집 소파에서 같이 웃던 그 사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 한 줄이 그 믿음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문장이 저를 향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제 연애를 겨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정리라는 단어가 남아있을까요? 정리되지 않은 관계 위에 시작한 연애는 괜찮은 걸까요? 좋아한다는 말 하나면 과거의 무게는 괜찮아지는 걸까요? 저는 지금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건지 상황을 의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연애에 계속 가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보다 세 번째 만났던 날이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첫 만남은 늘 그렇듯 조금 어색하고 서로를 탐색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이상하게 긴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제 코트 단추를 잠깐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그 말이 괜히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33이고 그는 38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 가볍게 만나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나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볼 때 예전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직업은 어떤지, 생활은 안정적인지, 말투는 어떤지, 감정 기복은 심하지 않은지. 그는 전반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무난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크게 튀지 않고 괜히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요란한 연애를 몇 번 겪고 나니까 조용한 사람이 더 편해졌거든요. 우리는 주로 퇴근 후에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고 한 정거장쯤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하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길게 설명해도 중간에 휴대폰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가 쌓이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편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는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칼질을 서툴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웃으니까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해? 이런 건 안 해봐서 그래. 그 장면이 괜히 좋았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특별할 것 없는 순간이었는데도요. 그날 그는 제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살던 동네 이야기, 군대 이야기, 예전에 다쳤던 무릎 이야기 같은 것들. 연애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오래 만난 사람이 있었어.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도 길게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한 3년 조금 넘게. 왜 헤어졌어? 그냥 서로 지쳐서.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과거를 자세히 캐묻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편해. 그 말이 참 단순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설렌다는 말보다 덜 자극적이지만 저는 그게 더 진짜라고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마트를 같이 갔습니다. 그가 카트를 밀고 저는 장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오래된 부부처럼 보인다고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니까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다니면 되겠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됐지만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이 연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이고 서로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 그가 안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가 제 손을 잡고 길을 건너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가볍게 만나고 싶진 않아.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그와의 시간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잔잔했습니다. 큰 이벤트도 없었고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소한 일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통화, 주말 저녁 산책,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을 보는 시간. 그런 평범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그를 제 일상 안으로 들였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소개했고 회사 동료에게도 슬쩍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어때? 괜찮아, 안정적이야.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 사람과는 천천히 가도 되겠다. 그래서 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끔 휴대폰을 보며 잠깐 표정이 굳어도, 통화를 하고 나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어도 저는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저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평범하게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애가 조금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생각이 났고, 퇴근길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없지 뭐 너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일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가자고 먼저 말해준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보러 갈래? 갑자기? 그냥 너 바다 좋아한다며?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사소한 걸 기억해주는 게 좋았거든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창문을 조금 내린 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좋으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복잡하지 않게 갈 수 있겠다고요. 며칠 뒤 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바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안 받아? 응,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니야.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장면이 몇 번 더 반복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화면을 보고 잠깐 멈칫하거나 조용히 다른 방으로 나가 통화를 하고 돌아오는 모습. 한 번은 제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란히 누워 있는데 그의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바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통화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고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뒤 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쪽 일이야. 이 시간에? 응, 급한 게 좀 있어서.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진 상태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문자 미리 보기에는 한 줄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가. 그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착해? 그 말이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착해야 하지? 왜 모른 척해야 하지? 저는 하루 종일 그 문장을 곱씹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누구에게 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정말 회사 일인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평범한 연애가 갑자기 달라질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게 괜한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로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저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관계가 너무 빨리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며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퇴근 후에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에는 제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연애였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자꾸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일지, 왜 그렇게 급한 말투였는지, 왜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지.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던 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고 그는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물어볼 게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날 밤에 통화했던 거. 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며. 응, 그럼 문자도 회사 일이야?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무슨 문자? 저는 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온 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봤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본 건 아니야. 그냥 화면이 켜져 있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거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아 있어서. 정리할 게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 문제. 그 한 단어가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집? 그는 눈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똑바로 마주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같이 살던 집이 있어. 그 말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던 집. 그 단어가 갑자기 현실이 됐습니다. 헤어졌다며. 헤어졌어. 그럼 왜 아직 집 문제가 남아있어?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 명의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걔가 당장 나갈 형편이 안 돼.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던 집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직 그 사람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도요. 지금도 거기 살아? 제 질문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응, 그의 대답은 더 작았습니다. 카페 안이 갑자기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웃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디서 지내?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가끔은 회사 근처에서 자고 가끔은 거기 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거기 가고? 같은 방 쓰는 건 아니야. 이미 끝났어. 그는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지금 말해? 제가 묻자 그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그냥 타이밍을 못 잡았어. 타이밍. 저는 그 단어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사람과 미래를 조금씩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던 장면, 길 건너며 손을 잡던 순간, 가볍게 만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 모든 장면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는 뭐였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보고 빨리 정리하라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만나고 같이 살고 있다니.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한테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짐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정리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먼저 갈게. 화난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멍해 보였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바로 눕지 못하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갔던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아침,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감정은 진짜였고 상황만 정리되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어? 저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답을 보냈습니다. 응.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 너한테 숨기려고 한 건 아니야. 그 문장을 보고 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숨기려고 한 게 아니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말하려고 했다는 건 결국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음 날 그는 제 회사 앞까지 왔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와 같은 사람이 맞는데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좀 불었고 저는 괜히 팔짱을 꼈습니다. 나 너 만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했어. 그냥 계약만 남은 거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같은 집이잖아.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문제지.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뻔뻔하게 부정했으면 차라리 정리하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이 2달 남았어. 걔가 보증금 일부를 못 구해서 나가질 못하고 있어. 그럼 넌? 나는 최대한 거기 안 가려고 해. 그 말이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안 가려고 한다는 건 여전히 갈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랑은 왜 시작했어?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너가 좋아서. 그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해서 더 복잡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건너온 걸까요? 저는 그날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리 안 된 상태는 싫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면 선택해야지.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언제 가는지,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걸 캐묻지 않기로요. 대신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겉으로는 다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러 왔고 주말에는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하지만 전과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표정을 읽으려 했고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연애가 시작될 때의 가벼움은 사라지고 묘하게 무거운 공기가 깔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정리될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는 이 관계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보다 정리되지 않은 제 마음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